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로고세라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입니다. 로고세라피가 뭐냐면 의미치료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의미를 찾는 사람, 인간, 그쯤으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42년에 본인과 가족들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는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는 참 비참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불리는 아우슈비츠에서는 가스실로 끌려가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살아남은 자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생활을 하던 중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감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비실비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1번 몸이 튼튼한 사람, 2번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 3번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답이 뭘까요? 그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답을 틀리실 겁니다. 첫 번째, 몸이 튼튼한 사람. 맞습니다. 강제 노역행위냐 가스실행위냐, 이거는 바로 몸 튼튼으로 구별이 됩니다. 손가락 하나로 강제 노역, 가스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체력이라든가 건강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고 비슷해집니다. 수감자들은 오로지 생존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번,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2번도 맞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카포라는 새로운 신분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카포는 뭐냐? 수감자들 중에서 나치편에 서갖고서는 유대인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영양실조로 수감자들은 빼빼 말랐는데 이들은 피둥피둥 살이 찐 걸로 책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혹은 내 스스로의 양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양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인간들이 갑툭튀가 되면서 본인의 갖고 있던 본래의 인성대로 살게 됩니다. 역시 이들은 물고 뜯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데요. 수용소에서 생존의 피라미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는지는 빅터 프랭클의 관심사는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번,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와, 이것도 왠지 답일 것 같습니다. 책에 보시면 12월 25일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서양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묘한 환상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든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든가 뭔가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감된 수감자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면서 사람들은 살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걸 보고 희망이라는 것도 인간을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외부에 좌우되는 희망은 사람을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건 뭐냐?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의미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빅터 프랭클도 부모님과 남동생과 그의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까지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인간으로서, 의사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존재이고 삶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는 그 삶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빅터 프랭클이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인간은 인간다움을 잊어버리면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극한의 상황에서 이기적인 인간들은 타인을 짓밟으면서 짐승 오브 짐승으로 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잃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로써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죠. 사람은 내면에 2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사실은 이 책이 주는 의미는 정신과 의사가 머리로가 아닌 본인의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의미 치료를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인간으로서도 정신과 의사로서도 심리학자로서도 경의를 보일 만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